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공보담당관 한흥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기자 설명에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오환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총괄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가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 순서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입니다. 지금부터 대구의 신장, 동성로의 부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의 명예회복과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찾기 위해 관광, 청년 문화 부흥, 골목 경제와 상권 활성화, 도심 공간 구조 개편 등을 통해 대구 도심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대구의 신장, 동성로의 부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성로는 전국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소위 핫한 공간으로 이름난 곳으로 1960년 이후 40여 년 이상 쇼핑을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모두 가능한 대구 대표 상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동성로 상권은 타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상업,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공실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광, 문화, 예술,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4개 분야 13개 사업의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활성화 부분의 경우 먼저 2024년까지 사선로 일대 1.16제곱킬로미터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하여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대구 도심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쇼핑 관광 단지로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그 메인 가로인 동성로는 전국적인 버스킹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공간을 조성해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대구를 방문하는 타 지역 또는 해외 젊은이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대구 대표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구중앙파출소, 동성로 야외 무대, CGV 대구 한일점, 구 대우빌딩 앞 분수광장 등 동성로 주요 공간에 버스킹 존을 조성하고 청년 예술인들과 소통을 통해 공연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횟수를 점차 늘려 이곳에서 거리의 예술가들의 공연을 언제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080 세대의 추억의 장소인 구종합파출소 건물은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랜드마크로 재건축하고 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도심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대규모 상업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동성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맨하튼 타임스퀘어와 같은 밤이 화려한 동성로로 만들기 위해 5개 광고 규제 해소를 위한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성로, 야시골목, 로데오 거리 등 주요 가로마다 트렌디한 이색 포토존을 설치하여 동성로를 찾는 방문자들에게 밤낮으로 재밌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동성로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드라마, 영화 등 동성로 촬영 관광 로케이션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동성로 청년 문화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도심 내 청년 인구 유입 및 도심의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해 동성로 내 대학 통합 캠퍼스를 운영하여 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도심 내 공실을 이용하여 운영될 현장 강의실은 글로벌 프라자 및 행복기숙사, 경북대학교 기숙사 등 기존의 도심 대학 시설들과 연계하여 큰 시너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상업화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버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전시 등의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민간 데벨로퍼, 크리에이터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없는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나아갈 계획입니다. 먼저 시에서 매입한 민족자본 최초 백화점 우영당을 비롯하여 경북 문인협회, 옷자리 다방 등의 근대 건축물들을 우선 활용하여 젊은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후 도심 일대의 유휴 건물, 긴 점포 등을 매입 임대하여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도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 내의 공실에 대해서는 지역 아티스트의 단기 프로젝트, 로컬 브랜드 론칭 이벤트, 주민의 모임 행사 등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위한 원스톱으로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에 방치된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주에게는 건물의 가치 상승을, 사용자에게는 임대 기간의 큰 구애 없이 손쉽게 사용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은 물론 대구를 방문하는 타 지역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구를 즐기고 그 길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동성로에서 K-팝, 힙합, 인디밴드 등의 음악으로 축제를 벌이는 동성로 뮤직 페스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성로 청년문화제, 국내외 클럽 매니아층을 위한 동성로 클럽데이 투어 등 청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이벤트도 발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골목 경제 및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는 먼저 동성로 상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문 기관 컨설팅과 상인의 대상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의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부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5년간 60억 원을 투입하여 거점 공간 조성, 브랜드 개발,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구청 및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특정 거리를 대상으로 건물 저층 전면부 및 옥상 루프탑 활성화 등을 통해 동성로만의 감성에 있는 유럽풍 노천 카페 거리를 조성하는 등 동성로만의 색깔이 있는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심 공간 구조 개편 부분에서는 중앙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북측 일부 구간, 즉 중앙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해제하고 1년간 이로 인한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28 기념공원 등 도심공원을 개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공연,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성로와의 연계를 통해 도심공원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유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에 버려진 자투리 공간으로 쓰레기가 쌓여있고 범죄의 우려가 있는 도심 블록 내 맹지들을 찾아 이 이면 공간에 공공 디자인을 가미하여 전시, 문화공간, 포켓공원 등의 휴게 녹지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도심 내 버려져 어두운 분위기의 지역을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내 공원, 포켓공원, 가로수길 등 핵심 녹지 공간을 잇는 사채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안히 도심을 거닐면서 대구 거리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를 중심으로 교동, 상촌동, 종로, 로데오 거리 등 주요 공간들의 특성이 보다 강화되어 도심 전체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예술인, 로컬 크리에이터, 디벨로퍼 등 관계자들과 의견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큰 사업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일대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도심 상권 특유의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편하여 동성로를 중심으로 도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동성로 일대를 대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 기간 중에 동성로 일대에 컬처 마켓 인 동성로 행사를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청년 주간 동안에는 청년 중심 참여형 종합축제인 청년 주간 축제를 동성로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 말에는 그간 추진했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는 1차년도 평가회를 실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젊음의 거리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발전된 2차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피드백을 통해 사업 계획을 보완하면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동성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젊음의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명하는 거죠. 네, 먼저 PPT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쓸게요. 거의 내용이 준비되니까 편하게 듣고. 조금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를 조금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960년도부터 거의 2000년도까지는 동성로 일대는 우리 시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고 항상 번화했던 그런 핵심적인 상업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2020년 이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유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상가율의 공실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우리 시에서는 미래 50년 대구의 영광 재현을 위한 도심 공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광 활성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 일대의 1.16제곱킬로미터를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글로벌 쇼핑 관광지로 브랜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동성로의 경우에는 버스킹 성지 동성로로 조성하여 젊은이들이 다양한 이벤트들을 야외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등 스마트 쉼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동성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성로 총합 초입에 있는 종합파출소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추억이 있을 텐데요. 중파 이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이 공간에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그렇게 새로 재건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에는 그러니까 관광의 거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심 관광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내부를 조성하고 그 외부의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성로 청년 문화 부흥입니다. 공시를 활용하여 통합 강의실을 운영하여 도심 캠퍼스 타운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초에 개관한 대구 행복기숙사와 연계되어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아지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업화로 인해 가지고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한 무영당이라든지 꽃자리 다방 그리고 문인 앞에 건물 그런 건물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청년들이 자기 생각들이라든지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무영당에서 얼반 그레이드 리빙랩 프로젝트를 시행했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상영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한다거나 댄스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심지어 디제잉 퍼포먼스라든지 리사이클 아트 퍼포먼스라든지 그와 같은 다양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공간 활용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공간들에서 연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더 모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거점들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 공실 공유 디지털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도심 내의 공실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실로 인해서 흉물인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공간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는 손쉽게 그런 공간을 기간에 상관을 없이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성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중심의 이벤트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목경제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중기부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상권 환경 개선 사업, 특화 상품 브랜드 개발, 디지털 특화 사업 지원 등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상인회와 중구청과 같이 고민해 가면서 특정 지역을 감성 노천 카페거리로 조성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도로 개편 등의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가지고 동성로와 이 색깔이 있는 그런 감성 노천 카페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도심공간 구조 개편입니다. 2009년도에 중앙도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일대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복합 등의 그런 건물들이 들어왔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급속하게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중앙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일부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해제를 하고 1년 동안 그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다음 그 부분에서 추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공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뉴얼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228공원 같은 경우에 동성로와 인접해 있는 공원입니다. 그 리뉴얼을 통해서 그곳에서 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구시가지 일대는 거의 훼손이 되어지지 않은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되어진 그 도시 구조에 있어서 발전이 되어지다 보니까 건물 사이에 블록 단위에 맹지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간에서는 거의 쓰레기가 쌓여 있고 뭐 좀 보통 사람들이 가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 좀 어두운 그런 부분의 공간들을 밝은 이미지로 그렇게 생동감 있게 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주요 거점을 그러니까 편하게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도록 도심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산책로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제저널 여원 기자입니다. 그 동성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이 가는데, 그 첫째로는 그 장사하시는 상인분들 시장 번영에 그 집단적으로 민주도로 한 80%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국, 도비, 시군비 포함해가지고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때리면 되는데, 일본 같은 데서 이제 그 상권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민이 많이 움직이고 관은 그냥 따라가는 이게 선진 행정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70년대 행정 비슷하게 뭐 국비 받아가 해주고 관광 특구 지정해주고 60억 넣어주고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일본의 좀 대표적인 관광지가 사카이미나토 시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인구가 34,000명인데
관광객이 그 주거 인구의 100배가 지금 방문합니다. 연간. 굉장히 상권이 살겠죠. 거의 상권이 사는 겁니다. 살고, 그 다음 보면은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낮에 하고 밤에 관광객들이 밤에도 돈을 쓰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게 이 특구 안에 지정된 지역에 포토존이라는 이 야간 경관 조명을 넣어가지고 계속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밤에도 돈을 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뭐 하천도 만들고 소하천 만들고 나름 굉장히 하드웨어 설치가 많이 되는데, 대구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려는 캐릭터를 이런 뭐 대구의 민담 설화 이런 거 좀 조사해내 가지고 그런 것들의 어떤 포토존이 그 에리아 안에 대구역부터 동성로까지 전반적으로 그 동성로 수성로 일대 모든 그 사성 안에 사대문 안에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전국적으로 명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조금 대구의 아이덴티티나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의지 이게 보이는 가운데 지금 그 사람들 의지 없으면 천억 넣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 분들이 그러니까 이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민하고 관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발전의 시너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인들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유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은 도심 공간구조 개편 부분에서 보면은 중앙 내거리와 대구역 내거리 구간을 대중교통 지구에서 해제한다라고 하는데요. 1년간 요 구간이 뭐 편도 2차선 돼가지고 왕 4차선 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로를 그냥 놔두고 1년간을 개방한다 했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 상가연합회 쪽에서 아마 건의를 했는 것 같은데, 그 버스가 들어가면 무조건 차가 다 쓰거든요. 양쪽이 다 쓰고, 반대편에 상객청사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지하도에서 언덕 져가지고 앞에 차가 멈춰가는지 안 멈춰가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다 보면 사거리에도 곧 정체가 되고, 반대편에서 내려갈 때도 앞에서 차가 다 쓰가 있으면은 뒤에 따라가는 승용차들이, 제가 알기로도 제 같은 경우도 거기 상가에 방문할 일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음도한 대로 돌아가가지고 가는데, 그걸로 가면 한 번씩 잠시라도 차가 다 쓰거든요. 이거 대책을 강구하고 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로 그대로 다 놔두고 1년간 여는 건지 이야기 드립니다. 도로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처리 방안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를 건드려 가지고 도로를 확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바로 그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신호라든지 신호체계 조정이라든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 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추후에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북중앙신문의 배충호 기자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계획이 참 계획은 잘 짜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브리핑 하실 때 그 나와 있는 그 사진들이 국내가 아니고 전부 해외 사진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는. 그래서 이 대구 동성로에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은 혹시 뭐 해외든지 국내든지 잘된 곳, 정말로 성공한 곳을 실질적인 사진을 보고 현재 동성로는 이런데 만약에 한다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런 그 사진이 프로젝트가 그리 됐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 제 도시 캠퍼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 캠퍼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 캠퍼스가 지금 보면은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이제 그 캠퍼스 과별로 뭐 엮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캠퍼스 내에 동성로가 이야기하는 도시 캠퍼스는 뭐 문화적인 캠퍼스인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시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공간 뭐 기술 관리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들어가는지 아니면 문화만 들어가는지 그런 그 캠퍼스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들 운영 주체를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 주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렌트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커리큘럼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실무 운영 체제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브레이크 뉴스 이성현 기자입니다. 지금 브리핑을 보니까 좋은데요. 이제 대구를 그동안 대표해왔던 관광 상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중구 소재하고는 지금 김광석 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이쪽에 지금 집중이 동성로 일대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대안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김광석 거리가 조금 외면당하는 거 아닌가? 뭐 여튼 뭐 대부분의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이쪽으로 좀 옮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고기 굽는 골목으로 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저 명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남네요. 그 대안 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시에서는 김광석 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된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리들은 거의 200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약간 좀 핫해진 그런 공간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동성로에 집중한 이유는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우리 시의 가장 중앙 위치에 있고 가장 핫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 공간을 다시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도심을 전체를 그 활성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역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고요. 대구시 최초 관광 지정 아닙니까? 이게 네. 제가 알고 있는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구시가 요건이 충분한지 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대구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네, 관광특구가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로 그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요건은 다 충족이 되는데 그 중에 한계가 뭐냐면은 외국인이 방문한 그런 기록이 1년 누적으로 해서 1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1993년에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10만 명이 그러니까 되지 않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10만 명이 됐으면 벌써 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2024년 정도 되면은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문체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관광특구로 그렇게 지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만약에 특구로 지정된다면은 관광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특구 내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기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상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가 약간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라든지 그다음에 5개 광고물에 대한 그런 제도들이 좀 완화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한 몇 만 명? 지금 현재 잠시만요.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7만 명 정도 그렇게 방문했다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광주에 르네상스 프로젝트 광주에 경상 가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상 가명 보건이 국정과제로 채택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연계하는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경상 가명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의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데에 있는 그런 조언이고,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동성로 일대를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상가명공원 그 부근하고 그다음에 또 뭐 국채오산공원이라든지 그 일대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경상가명공원이 복원이 되어지면 그것하고도 더 큰 시너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그 아까 그 발표 중에 보면 뭐 뜨뜻미지근한 뭐 영화제인가 그런 말이 나오던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어떤 킬러 콘텐츠가 좀 안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좀 글로벌 쇼핑 관광지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동성로 고민이 대구백화점 이제 본점이 영업을 안 해서 어떤 좀 그동안 구심점이 사라졌던 부분인데 대구시가 좀 투자 의지가 좀 박약한 게 아닌가. 있는 건물들 뭐 공지들 뭐 그다음 블록 내부의 뭐 거리 이런 거 살리겠다. 전체적으로 그 취지는 좋은데 대구시의 좀 투자 의지나 이런 게 약한 거 아닌가. 그 대구 문학관에서 보면 지금 그 계속 그 시인들 초청해서 강의가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공간을 꽤 새로 리모델링을 했지만 한 300명씩 오는데 전부 이렇게 1층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TEDx 강의라든가 이런 거 한 1000명, 2000명 정도 시내에서 뭐 그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유명하든 문화적으로 유명하든 그런 사람들 좀 불러와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너무 쇼핑하고 관광 이런 쪽만 치중을 했고 그 분야도 킬러 콘텐츠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도심 캠퍼스 관련해서는 지금 대학에서 뭘 누가 투자를 하겠다, 여기 하겠다 뭐 그런 접촉이나 의향이 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초반에 질문드린 거, 좀 대구가 좀 거점 건물을 좀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점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점 건물이라고 보기 건축 건물이 우리 요건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형당이라든지 우리가 매입해 놓은 꽃자리 다막이라든지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리 시의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런 건물들을 젊은이들이 새롭게 꾸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도심 캠퍼스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대구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4년제 및 전문 총 13개 대학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에서 이렇게 참여 의향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학들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들하고 우리 시 활동할 수 있는 그 그룹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향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그런 생각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혹시 대백 관련해 가지고 매각 계획이 혹시 뭐 물밑에서라도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뭐 국비 예산 비롯해서 총 투입되는 예산 뭐 추정액이라도 좀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대백 관련돼 가지고는 대백은 기본적으로 민간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떻게 그 건물을 개발할 것인지 매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활용 계획이 나와서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 시 정책 방향과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대백의 명성이 그 공간의 명성이 예전처럼 그렇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개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융합해가지고 이 전체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실질적인 그러니까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돼야지 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또 부대외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한 2030년 정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중앙파출소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 2030년까지 한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대략적으로 그렇게 한번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금액 등은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구체화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기자 설명을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